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찰리와 카위손, 초콜릿 공장 등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조니 뎁이 이번에는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영화 미나마타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조니 뎁은 이 영화에서 일본 쿠마모토 미나마타 시민들에게 미치는 수은 중독의 영향을 기록한 미국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 역을 맡았는데요. 유진 스미스의 아내 아일린 미오코 스미스가 공동저자로 출판한 책 미나마타를 바탕으로 앤드류 레비타스가 감독하여 책과 같은 제목으로 작년에 릴리스된 영화입니다. 영화 미나마타는 2020년 2월 21일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는 다음 달 2월 5일에 미국에서 2월 12일에 영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1956년 일본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메틸 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이 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메틸 수은은 인근의 화학공장에서 하천을 통해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고 1965년에는 니이가타현에서도 대규모 수은 중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사지, 혀, 입술의 떨림, 혼돈, 그리고 진행성 보조 실조, 발음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감정의 변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유진 스미스는 미국의 사진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편집사진 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사진작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묘사되고는 하는데요. 1945년에 오키나와 전투를 촬영하던 중 박격포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1975년 일본인 아내 아일린 미오코 스미스와 함께 미나마타 Words and Photographs by W.E. Smith and A.M. Smith를 출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 쿠마모토현의 어촌, 그러나 칫소라는 단 한 곳의 회사로 인해 산업도시이기도 한 미나마타에 살면서 마을 주변의 하천으로 칫소 공장의 공장 폐수 배출, 그로 인해 수은 중독으로 죽어가는 생태계와 주변 시민들의 피해를 고발한 포토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죠. 칫소 회사는 스미스 부부의 고발 행위를 막기 위해 직원을 시켜 유진 스미스를 공격하여 한쪽 시력을 잃고 마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칫소 공장이 1908년에 오픈한 이후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폐수로 인해 인근 야스시로해 남북으로 퍼져 미나마타 주변의 어업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926년과 1943년에도 미나마타 어업 공동체는 회사로부터 적은 보상을 받긴 했지만 1958년 배출 경로를 바꾸고 폐수 방류가 계속된 결과 강 입구에 사는 물고기들이 즉사하였고 그때부터 새로운 미나마타병 희생자들이 다른 마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쿠마모토 대학의 연구자들이 조사를 실시하면서 주요 원인 물질이 중금속인 것을 확인했고 칫소 공장이 오염의 원인으로 널리 추정되었지만 더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된 칫소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폐수의 방출 경로를 변경하며 1958년 9월부터는 폐수를 직접적으로 미나마타만에 배출하였죠. 그럼에도 칫소는 구마모토 대학의 조사팀에 협력하지도 않았고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제조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내의 동물 실험 결과도 숨겼습니다. 즉, 칫소는 환경적인 피해가 자사의 폐수로 인하여 일어났으며 자신들의 폐수가 미나마타병의 주요 원인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미나마타병 발생 후의 어항은 눈에 띄게 변해서 1953년과 1957년 사이의 어획량은 91%나 감소하다 보니 어업 공동체는 칫소 공장에 대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쿠마모토현은 오염된 미나마타만에서 잡힌 물고기의 판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하게 이르죠. 1959년 12월 30일에 신일본 질소비료는
미나마타병 환자와 유족단체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회사 측은 오염이나 피해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 병과 관련해서 차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죠. 일본 통상산업성의 명령에 따라 폐수 정화 시스템 사이클레이터 정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홍보를 했지만 이후 니이가타 미나마타병 재판에서 유기수은을 전혀 제거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었죠. 일본 사람들의 특이한 면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에 약자 혹은 약자 그룹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소멸시키려는 집단 행위가 있는데요. 이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들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됩니다. 어업과 관련한 주 수입원이 끊긴 것도 피해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였으나 피해를 입지 않은 주변의 주민들은 미나마타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마을을 떠나기를 종용했습니다.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무제한 시대인 당시로서는 평생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가족 같은 이웃에게 환자는 마을을 떠나라는 추방 위협은 엄청난 공포였을 텐데요. 사회적인 집단 심리적 학대가 아니올까 싶네요. 이러한 약자를 둘러싼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쿠시마 출신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차별을 받거나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는 등의 공포를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나마타병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건 유진 스미스의 사진 에세이였습니다.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을 놓고 치스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나 회사와 같은 조직체들이 늘 그렇듯 이리저리 확답을 피하며 세월이 지나서 피해자가 모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죽으면 소송 당사자가 사라지는 것이니 그 이후의 기록을 삭제하면 없었던 일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도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은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사실 당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자식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독극물 살인가스 테러를 벌인 옴 진리교의 교주이며 2018년 7월 6일 사형이 집행된 아사하라 쇼오코도 이 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죠. 그의 형인 만교도 이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도 미나마타병 환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죠. 만교는 동생 아사하라 쇼오코가 이로 인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무지에 의해 발생했던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그러나 원인 제공자인 공장이 이를 은폐하고 정부는 무관심, 지역사회의 차별이 이어지는 현상. 그러나 이러한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지는 족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씌워졌다가 지금은 코로나 환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유진 스미스와 그의 아내 아일린 미요코 스미스가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산업 발전기의 지구 환경 오염 문제,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를 조니 뎁이 이어받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국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은 비록 공산국가인 중국 국내에서는 이슈화되지는 않겠지만 바다 건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입니다. 국경이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유진 스미스나 조니 뎁과 같은 누군가의 노력이 이어지는 한 우리 모두와 지구의 안전이 그나마 확보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